그리고 이제 여행 가는데 딱 이때가 생리다. 중요한 점은 뭐냐면 정 안 되면 진짜 응급적인 방법으로 유도주사를 미리 놔버려서 생리를 미리 쏟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피임약을 복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거라면은 플라시보까지 다 먹어야지. 확 좋아지게 만드는 호르몬이 좀 위험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 서서히 몸에 적응이 돼서 4주나 8주 정도에 됐을 때 몸에 적응을 하게 만드는 약이 제일 좋은 약이고요. 자, 이제 피임약은 보통 28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일 주기를 만드는 게 사실 목표인데, 이게 처음에는 부정출혈이 생기거나 드시는 방법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안녕하세요. 당신의 리즈 시절을 돌려드리는 마이 리즈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생리를 늦추거나 땡길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 산부인과에 많이 있습니다. 관심이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여행이 계획되어 있는 연인들이거나 아니면은 의외로 수능 앞둔 고3 엄마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 근데 또 고3들이 생리 엄청 불규칙하잖아. 너무 불규칙하면 갑자기 먹으면 야즈로 생리가 못 막아질 수도 있으니까 몇 개월 전부터 이제 먹여서 준비를 시키는 편이지. 그리고 이제 여행 가는데 딱 이때가 생리다. 중요한 점은 뭐냐면, 생리가 평소에 규칙적이던 분들은 이제 딱 2주 전에 와서 상담하시면 돼요. 2주는 돼야 막을 수가 있고, 그 뒤는 장담을 못해요. 호르몬이 이길지 내가 먹는 피임약이 이길지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정 안 되면 진짜 응급적인 방법으로 유도주사를 미리 놔버려서 생리를 미리 쏟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얘도 사실은 불안전한 게 프로게스테론이 몸에 작용하는 게 최대 2주까지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딱 여행 가는 날 터져버리는 수가 있어요. 사실은 프로게스테론보다는 피임약을 이용해가지고 생리 예정일 2주 전에 오셔서 상담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생리가 굉장히 불규칙하다 하신 분들은 그 몇 달 전부터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생리를 좀 따박따박 피임약에 맞춰놓고 이제 좀 규칙적이 되면은 약으로 막아지죠. 근데 워낙에 불규칙하신 분들은 며칠 먹는다고 막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 다른 분들은 수험생 어머니들이 1월, 2월에 오셔. 그때는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워낙에 불규칙하시면 저랑 같이 몇 달 생리 조절을 하시고 이렇게 미루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갑자기 생리 1, 2주 전에 오셔가지고 생리를 미루고 싶다 하시면은 도와드리고는 싶은데 안 막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꼭 생리가 불규칙하신 분들은 몇 달 전부터 생리 미루는 거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생리가 규칙적이신 분들은 2주 이상의 텀을 두고 산부인과를 방문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1주 전으로 잘못 알려진, 1주 전 못 막아. 내막이 한번 무너지는 그 미끄럼틀을 타면은 1주로 절대 못 막아. 그래서 먹어도 자꾸 삐져나오는 게 1주야. 못 막아, 못 막아. 그리고 요새 약국에서 파는 피임약은 더더욱 도즈가 약하기 때문에 1주를 갖고 절대 못 막아. 그치, 끊어지면 격하게 올 수 있지. 수축을 억지로 막고 있다가 갑자기 확 걸렸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피임약을 복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거라면은 플라시보까지 다 먹어야지. 3주를 먹고 플라시보까지. 그러면은 짜줄 때도 살살살살 짜줘. 컨트랙션이 걸릴 때. 근데 며칠 먹고 확 끊어버리면은 리바운드가 와서 꽉꽉 짜지게 돼. 그래서 피임약도 함부로 끊는 거 아니잖아. 피임약, 호르몬제 함부로 끊으면 리바운드가 옵니다. 살살살살 끊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호르몬제를 오래 드셨던 분이면은 경구피임약 야즈 같은 도즈는 그냥 끊어도 되는데, 호르몬제 페모스톤 콘티라든지 페모스톤까지 먹는 분들이 있잖아. 우리 생리 못 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하루 먹고 하루 쉬고 라든지 반알씩 쪼개 먹다가 그만둔다든지 이렇게 가야지, 안 그러면 엄청 폐경기 증상에 시달려. 열감, 홍조, 수면 부족, 땀 이런 거에 시달려. 저희 병원에 이제 생리를 못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제가 이제 경구피임약으로 안 되고 뇌하수체 기능 부전성 무월경 있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좀 센 호르몬제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갑자기 끊으면 절대 안 된다. 저랑 꼭 상의하고 끊으셔야 된다. 그리고 몇 개월을 쓸 거다라고 미리 상의를 하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끊으면 리바운드가 와요. 이거는 호르몬제 쓰시는 이제 갱년기 여성분들한테 똑같이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호르몬제라고 하니까 무서우셔서 좀 괜찮아지면 끊어보고 싶으신가 봐. 말없이 끊고 열감 엄청 심해져서 얼굴 빨개져서 오시는 분들 되게 많다. 근데 그게 이미 도즈가 또 떨어져서 오시면 다시 도즈가 올라가는 데까지 몇 주가 걸려. 그러니까 사서 고생하시는 거지.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갑자기 몸에 확 좋아지게 만드는 호르몬이 좀 위험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 서서히 몸에 적응이 돼서 4주나 8주 정도에 됐을 때 몸에 적응을 하게 만드는 약이 제일 좋은 약이고요. 호르몬제나 피임약을 쓰시는 분들은 급격한 변화를 바라지 않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야지 뭐 두통, 가슴 통증, 흉통, 혈전 이런 게 다 없지, 몸도 이렇게 좀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호르몬제는 굉장히 세기 때문에 꽉꽉 쓰면 좀 놀랍니다.
자, 이제 피임약은 보통 28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일 주기를 만드는 게 사실 목표인데, 이게 처음에는 부정출혈이 생기거나 드시는 방법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보통 28일 주기로 만들려는 분들은 사실 산부인과에 왔던 이유가 28일 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35일, 40일 주기가 길기 때문에 28일 주기로 맞추려고 온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내 몸에서 워낙에 시스테믹하게 분비되는 호르몬은 원래 있고, 야즈나 이제 야스민 같은 걸로 28일 주기로 조절하려고 하면 처음에 당연히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한 3개월까지 갈 수 있고, 그게 부정출혈로 찔끔찔끔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걸 미리 설명을 해드리고 안심을 시켜드리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제 야즈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빨간 약이 24개가 있고 이제 흰 약이 4알이 있어요. 빨간 약은 천천히 몸을 생리를 안 하는 쪽으로 만들어주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리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빨간 약을 한 3주에 걸쳐서 먹게 되면 점점 생리를 안 하는 몸으로 변하겠죠. 그러다가 흰 약은 플라시보예요. 빨간 약의 효과를 몽창 없애트립니다. 그러면서 그 빨간 약이 맡고 있던 생리를 하지 않게 만들던 성분을 없애면서 생리를 그 기간에 몰아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팩은 4알을 먹고 바로 빨간 약을 이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때는 꼭 생리 첫날이 아니어도 돼요. 가끔씩 내가 너무 생리가 늦게 나오는 분들은 며칠 뒤에 빨간 약을 시작해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좀 예외 상황이고, 그냥 드실 때는 결국은 요 28일 주기에 맞추려는 거기 때문에 한 팩을 다 드시고 흰약 4개 드시고 빨간 약을 이어서 드시면 돼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당연히 생리 첫날하고 빨간 날이 이 두 번째 타이밍이 안 맞겠죠. 당연히 내 생리 주기가 원래 28일 주기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생리 첫날에 빨간 약을 계속 먹기 시작하면 그냥 35일 주기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흰약 다 먹고 빨간 약을 먹어야 조금씩 땡겨지면서 생리 주기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딱 그 팩에 맞게 28일 주기로 딱딱딱딱 떨어지게 돼요. 근데 그거를 착각하셔가지고 맨날 생리 첫날 기다렸다가 이게 빨간 약을 드시면 그냥 35일 주기, 40일 주기를 유지하는 것밖에 안 돼요.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내 몸의 사이클을 거슬러서 먹는 게 피임약입니다. 당연히 호르몬끼리 충돌을 할 수가 있고, 그게 3개월까지도 갑니다. 미래는 6개월까지도 가고요. 그러니까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호르몬제 원리만 잘 알고 좀 지혜롭게 쓰시면 이렇게 편한 것도 없어요, 사실.